자, 이 강에서는 나의 블로그 만들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는 네이버에 만드시게 될 거예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3개의 아이디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까지는 가능하겠죠. 저희가 이제 블로그 운영하고 디자인 바꾸고 이런 과정 중에 현재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중간중간 마무리 안 되는 화면이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하시는 블로그는 그대로 두시고 아이디를 새로 하나 가입하기를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새로 가입한 아이디로 수업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그 기능을 지금 운영하시는 곳에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능력 되시면 그냥 지금 블로그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3개까지는 가능하시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주소가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주소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블로그 하나 만드시고 직접 보시게 될 건데 가장 많이 쓰시는 블로그 주소는 1번에 있는 이 주소 같은 주소예요. 그래서 앞쪽은 똑같고 맨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본인 아이디를 넣으시면 되는 주소인 거죠. 뭐 블로그 주소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 블로그 주소가 이렇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또는 본인 아이디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블로그미 이렇게 이름을 정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사 도메인처럼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도메인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신 도메인을 연결해서 블로그 주소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강사 블로그 주소는 이렇습니다. 제 아이디가 M1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블로그로 만들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뭘로? 네이버 블로그를 하기로 결정을 받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종류가 네이버 블로그 말고도 다른 블로그가 있어요. 수익 모델로 좀 좋다고 하는 블로그가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진짜 홈페이지 만들듯이 블로그 디자인 전체를 다 수정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문가들이 많이 쓰세요. IT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그리고 다음에서 하는 다음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주로 어쨌든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해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로그들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리고 윅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솔루션 같은 애들인데 얘네를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경우 제법 많거든요. 자, 아무튼 블로그를 만드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을 했죠. 네이버 블로그로 하기로.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만들 거고요. 블로그가 뭐냐 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저는 블로그는 나의 일상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1일 1포스팅 하시면 좋겠죠. 아무튼 그릇이라고 하는 아이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되게 바뀌잖아요. 만약에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되는 거고 거기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거기 안에 고기를 담으면 고기 그릇이 되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걸 담아둘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떤 걸 담을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블로그 들으러 오시면서 결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어떤 걸 하실지는 여러분 마음이신데 실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생활 밀착형이 잘 되는 편이에요. 말 그대로 물건 사서 쓰고 리뷰하고, 음식 만들어서 리뷰하고, 여행 가서 리뷰하고, 책 읽어서 리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 밀착형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나는 그럼 어떤 유형의 블로그를 만들 것인지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자기하고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물건 사는 걸 엄청 좋아해요. 이러면 뭐 하시면 돼요? 네, 소비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소비 리더형이 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산 물건 리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착용했을 때 좋다, 내가 써봤더니 좋다 하는 거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미용 블로거들도 이런 소비형 흐름 시장의 소비 리더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스타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기가 많으신 분들. 그러면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일로 블로그를 운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떤 걸 드러낼 거냐? 그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난 이런 걸로 내 모습을 계속 드러내겠다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연예인형 같은 분들은 자기 모습을 담아서 블로그에 자주 담아서 노출하면서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생활 속에서 매일 소소하게 느끼는 것들 담아내고 싶어요. 이러시면은 라이프형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1%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본인이 역량이 되게 우수하신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분들은. 아무튼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무기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싶다. 내가 하는 전문적인 분야를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 생활 밀착형 아니고 직업 밀착형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여행지 소개하는 블로그 하시면 되고요. 슈퍼 컨슈머형이라고 해서 저기 위에 있는 소비형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얘는 어떤 특수 브랜드의 진짜 광적인 그런 분들이 그 제품을 사다가 원래 기능이 아닌 정말 혁신적인 다른 기능으로도 막 활용해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나는 그런 쪽이 강세가 있다, 재주가 있다, 뭐 이러시면 그렇게 운영하셔도 좋고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문화 비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책 읽고 독서 리뷰한다든지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개발해서 한번 해보련다 그러시면 본인이 특수 분야를 런칭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여기 게 뭐 단순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개를 섞어 가지고 본인에게 알맞게 쓰시면 돼요. 실제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여행, 맛집, 리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검색도 많고 잘 돼서 그런 블로거들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또 치열하긴 엄청 치열하겠죠. 자, 어쨌든 본인에게 잘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의지를 갖고 글을 쓴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일주일, 이주일은 할 수 있어도 6개월, 1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걸 해도 지루하지 않은 거, 그런 주제를 정말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블로그를 잠깐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제 블로그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음그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그릇의 나눔앤 플러스라고 블로그 이름은 정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뭐 뜻은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조금씩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고 캘리그라피 글씨 쓰고 일상에서 느낀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올리고 있고요. 제가 또
컴퓨터 강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포토샵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여기다 강좌로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문적으로 뭐 열심히 하는 블로거는 아니고요. 강의 때문에 또 운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분은 최근 얼마 안 돼서 급성장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 지인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리뷰 형태를 되게 많이 쓰세요. 책이건 물건이건 음식이건 리뷰 형태를 되게 많이 쓰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썸네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지되어 있는 화면 말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들 있잖아요. 움직이는 GIF.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글 쓸 때 움직이는 GIF 만드는 방법도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자기를 알리고 있는 프로필 이미지조차도 이렇게 움직이는 GIF로 만드시면 보이시죠? 사람들 시선을 많이 끌겠죠.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블로그형, 프롤로그형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분은 프롤로그형으로 대표 화면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형으로 꾸며 놓으시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카테고리가 안 보여요. 내가 어떤 메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옆쪽에 보시면 그나마 내가 이거에 주 포인트를 두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대표되는 게시판을 앞쪽에다 이렇게 꺼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뒤에 숨어 있겠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블로그형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게 되면 그러면 왼쪽에 이분이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다 보이시게 되는 거죠. 블로그형으로 만드셔야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블로그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형태로 운영 중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왼쪽에 자기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제일 마지막에 올린 포스트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열려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들어왔을 때 이 글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뭐 안 읽을 수는 있어도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용 자체를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처럼 프롤로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텍스트 말고는 보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 웬만한 블로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프롤로그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카테고리를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큰 카테고리 하나에 작은 카테고리 이렇게 함께 넣은 거죠. 그래서 얘가 큰 메뉴고요. 얘가 그에 속한 작은 메뉴들이에요. 얘가 큰 메뉴고 얘가 그에 속한 작은 메뉴들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냐라고 하실 텐데 나중에 프롤로그 형태로 뭔가 꾸려질 때도 되게 좋고요. 묶음으로 묶어 놓으시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게시판 만드실 때 이런 모양의 아이콘과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는 앨범형이고 얘는 일반 게시판 형태예요. 앨범 형태라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눌렀을 때 썸네일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화면에 가득 채워지고 눌러서 들어가야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게시판 형태면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게시물이 그냥 바로 이렇게 열려서 들어오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 일반 게시판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게시판을 어떻게 쓸 건지는 그렇게 활용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도 간단하게 어떤 메뉴로 꾸릴 건지를, 어쨌든 메뉴 만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고민해 보시고 나는 어떤 정보로 내 블로그를 꾸밀 건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은 제가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습용 블로그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게시판 몇 개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는 누군지, 나에 대한, 내 블로그에 대한 정체성을 좀 표현해 놓으시면 좋은 공간이에요. 오늘은 카테고리만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 볼게요. 여러분은 네이버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로그인을 하시면 딱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저도 로그인부터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시는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 블로그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 이 위치에 자기 블로그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렇게 일단 이동이 된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시고 나면 이 공간에 관리, 통계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아니면 이 메뉴에 가시면 저 위에 내 메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관리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편한 곳으로요. 저는 일단 내 메뉴의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블로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설정부터 각각의 메뉴를 찾아가서 원하는 걸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기본 설정하시고 블로그 정보라고 하는 얘가 선택이 되시면 자기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블로그 이름을 무엇으로 할 건지 이름을 정하셔서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건지 별명을 하나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소개글 해서 자기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다라고 하는 걸 이곳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 블로그 주제는 뭔지 쓰시면 되고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서 보셨던 얘가 프로필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소개 페이지로 넣었던 애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소개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프로필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핸드폰으로 보이는 첫 번째 커버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은 블로그 이름이랑 간단한 별명이랑 소개글만 간단하게 한번 적어 봐 주세요. 저는 이미 있으니까 이건 쓰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블로그 주소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블로그는 어떤 주소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결정하실 수 있어요. 대개는 제일 첫 번째 거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본인이 원하는 거 쓰시면 되고 여기는 돈 주고 사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메뉴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왼쪽에 블로그라고 하는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곳에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결정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의 추가를 일단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가 하나 이렇게 추가돼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할 거다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름은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맛집 리뷰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 리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거다 아니면 나만 보겠다 비공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본인 일기를 쓰는데 본인만 볼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럼 비공개로 하셔도 되겠죠. 근데 어차피 저희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니까 공개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주제에 속하는 아이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 맛집이 있네요. 맛집이라고 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이 더 우선인 분들은 블로그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이 더 우선인 분들은 앨범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시판이 앨범형이에요.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앨범형이고요.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이 그냥 펼쳐져서 보이는 화면 있잖아요. 예. 길이가 더 기네요.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는 이런 화면이 게시판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이렇게 펼친 화면으로 들어오게 할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딱 눌렀을 때 앨범처럼 보이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맛집 리뷰니까 앨범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썸네일이 보일 때 정방향 그러면 정확하게 사각형 규격들이 다 맞춰진 썸네일로 나오면 정방향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왜 사진도 세로로 길고 가로로 길고 막 사이즈가 중구난방이잖아요. 찍으면. 그래서 원본 비율을 맞춰라. 그럼 어떤 건 조그맣게 들어가고 어떤 건 길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정방향이 깔끔할 것 같아서 저는 정방향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본으로 두시고 여기 보시면 블로그에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블로그형 디자인으로 블로그를 만드시려고 그러면 처음 만든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게 첫 화면에 다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디자인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얘는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하면서 맛집 리뷰가 이렇게 하나 생긴 거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맛집 리뷰를 경험 나누기라고 하는 아이 밑에다 두겠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아래로 넣어 주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그러면 얘가 큰 카테고리가 되고 얘가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되겠죠. 밑으로 더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런 구분선으로 뭐 큰 카테고리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러시면 구분선 추가하고 누르시면 구분선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만든 카테고리가 필요가 없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이렇게 삭제 버튼 누르시면 카테고리는 삭제가 된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 만드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게시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 블로그 하나를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블로그 주소를 저희 밴드 이 강좌가 올라가 있는 아래쪽에 달아주시면 돼요. 블로그 주소를.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로 하고 싶은지 좀 고민해 보시고 카테고리 2개 이상 만들어 오기. 그건 하실 수 있겠죠? 이번 강좌를 통해서 카테고리 2개 정도 만들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